뉴욕과 뉴저지에 폭우가 내리며 돌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퀸즈에서 한 남성이 주유소와 지하철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주 주지사가 어제 첫 동반 유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5대 반도체 업체의 미국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도로에 불어난 비로 인해 시민들이 차 속에 갇히고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는데요. 내일 또 한 번의 폭우가 예보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9시 45분까지 뉴욕시 맨해튼과 브롱스 지역에는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웨스트 232번과 파크웨이 등이 물에 잠겨 임시 폐쇄됐습니다. 웨스트 249번가에는 남성이 폭우 속에 갇혀 소방대원들에 구출됐으며 롱아일랜드 글렌코버에서도 BMW 차량 안에 갇힌 두 남성을 경찰이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브롱스 킹스브리지 하이츠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일부 도로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사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뉴저지 해켄색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센트럴 에비뉴와 파세익 스트리트, 그랜드 에비뉴 등에서도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우로 어제 오후 10시 30분 기준 뉴욕주에서는 3,352명, 뉴저지에서는 9,592명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뉴욕시 세계 주요 공항에서도 수백 건의 비행편이 취소 및 지연됐으며 뉴저지 트랜짓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에서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 또 한 번의 폭우가 예상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 중에 멎어 이후 주말 동안 건조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어제 저녁 퀸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민을 칼로 찌르는 무차별 공격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경 퀸즈 오존파크의 노스 콘듀잇 애비뉴 한 주유소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세 남성은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뒤에서 다가온 한 남성에 의해 등에 칼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인근 지하철역인 아퀘더트 녹스 콘듀잇 애비뉴역으로 걸어가 거기서 67세 남성의 목을 또 한 번 칼로 찔렀습니다. 두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67세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며 25세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0세 남성을 체포, 그를 신문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무차별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의해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티머시 제임스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명 직후 곧바로 해리스 부통령과 동반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어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동반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30분 연설의 상당 시간을 월즈 주지사 띄우기에 할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싸움일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싸움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함께할 동반자이며 최고의 파트너가 월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 주지사는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군인, 선생님, 하원의원이며 주지사이자 풋볼 코치였으며 앞으로 91일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외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는 모두에게 소속감을 주고 영감과 꿈을 불어넣는 선생님이었고
앞으로 그런 부통령이 될 것이며 미국은 그런 부통령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월즈 주지사는 부통령 후보 지명 뒤 첫 유세에서 나는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권유로 17세에 군에 자원 입대해서 24년간 자랑스럽게 복무했고 군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는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대통령 시절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정확히 4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층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월즈 주지사 군복무 시절 일부 전우들은 월즈 주지사가 2005년 이라크전에 파병되려 하자 갑자기 제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단 한 번도 실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티모시 제임스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부통령 후보 3명 중 가장 약체로 평가됐지만 특유의 겸손함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은 팀 월즈 주지사는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5주 비행사였던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출신 연방상원에 비해 정치적 경력이나 전국적 인지도 측면에서 밀리는 양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충실한 2인자 스타일을 러닝메이트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2인자임을 충실히 인식하고 2인자에만 머무를 것을 다짐한 월즈 주지사가 간택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철저한 검증 끝에 지난 3일 셔피로, 켈리, 월즈 등 3명을 최종 후보에 올렸으며 이들 3명 중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부담 없이 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일 부통령 관저에서 이들 3명을 차례차례 만났고 팀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의 역할을 가장잘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월즈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면접에서 팀 플레이어로서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으며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만약 내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뽑지 말라며 헌신과 겸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뉴욕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앞서고 있으나 리드 폭이 이전 4개월의 대선 여론조사 때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의 뉴욕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우호도는 53%로 조사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도는 39%에 그쳐 해리스 부통령이 14%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주에서의 이 같은 격차는 지난 6월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8%포인트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해리스로 후보를 교체한 뒤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뉴욕주는 앞선 4번의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최소 18%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는 소폭 리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호도는 39%로 지난 1월 37%와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우호도가 53%, 비우호도가 43%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비우호도가 우호도를 앞선 것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 후보 교체 뒤 민주당의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등에 힘입어 세계 5대 반도체 업체의 미국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어제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 자격을 입증, 5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아 러몬도 상무장관은 어제 SK에 대한 지원금 발표와 함께 세계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의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은 1990년 37%에 달했으나 현재는 10%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는 정책을 추진, 오는 2032년까지 현재 미국 내 생산 능력을 3배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이미 이 중 300억 달러가 각 업체에 배정됐습니다. 현재 세계 5대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생산시설 확충에 3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버드대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5일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반도체, 삼성 오스틴 반도체 등 4개 법인을 상대로 삼성 측이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인 로이 고든 교수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송장에서 삼성 측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품 생산 방식에서 로이 고든 교수의 특허를 도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부품의 금속 부분은 연결할 때 코발트, 텅스텐 등의 물질을 쌓는 과정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2와 Z 플립 5에 고든 교수의 특허가 사용됐고 이 특허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과 저전력 D램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는 고든 교수의 특허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많은 전자부품 생산의 필수 기술로서 먼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막는 임시 제한 명령부터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허 공동 보유자는 고든 교수 등 모두 5명이며 이 중 2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관련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차 관련 펀드에서 유출된 자금이 1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상환액보다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상반기에만 거의 5억 달러가 유출됐고 미국과 한국, 일본도 전기차 펀드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난달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보유 지분을 전체 20에서 5%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전기차 공장 증상과 전기차 배터리 업체 증설 등이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바이든이 추진한 청정에너지 등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기차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시장에서 작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 재집권 때 내각에 들어가 특정 분야의 장관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 경우 전기차 정책이 테슬라 내지 미국 자동차 업체 중심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해집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시장에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기를 원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된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021년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적이라고 일축하는 바람에 1년여 뒤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는 등 연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러미 시걸 유펜 와튼스쿨 교수는 최근에 제기된 연준의 긴급회의 개최 요청은 시장이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실제 긴급회의를 통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만약 긴급회의를 열게 된다면 그 자체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식시장에 패닉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긴급회의 무용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도 어제 블룸버그 TV에 출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며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은 상승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라며 긴급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가 미국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 5.8%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부채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2분기 기준 9.1%로 지난해 2분기 7.2%보다 약 2%포인트가량 수직 상승했으며 이는 2011년 1분기 9.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지난해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의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30세에서 39세가 9.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가계 전체의 부채는 2분기 기준 17조 8천억 달러로 1분기보다 1,090억 달러, 약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말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3조 7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모기지 빚이 12조 5,200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 빚이 1조 1,400억 달러, 자동차 할부 빚이 1조 6,300억 달러, 학자금 용자액이 1조 1,900억 달러, 기타 백화점 카드 등 소매점 카드 빚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마시는 습관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다뉴브 사립대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신체 건강한 성인 여성 5명과 성인 남성 3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담긴 물 등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제한하고 1일 음료 섭취를 수돗물로 대체한 다음 2주 후 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혈압이 유난히 낮아졌고 4주 후에도 낮아진 혈압이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러한 혈압의 변화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 섭취를 줄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플라스틱 노출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한국인 신모 씨 소유 초밥 체인 스시데이가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방문한 한국인의 임금을 착취, 호주 법원으로부터 호주 사상 최대인 13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했다 귀국한 뒤 은둔 생활을 해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올해 68세 김은철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 시간 오늘 새벽 0시 9분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약 90마일 지점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뒤 1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LA 전체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46세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미국 관리 암살을 위해 저격수와 접촉한 뒤 국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돼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디즈니가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새 요금제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에 광고가 붙는 요금제는 한 달에 9.99달러로 종전액 7.99달러에서 2달러 인상됩니다. 2016년 설립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후드 열림 결함으로 최근 4년간 판매된 168만 대에 대한 리콜이 단행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소셜미디어 X가 세계 광고주 연맹과 약국체인 CVS 등의 불법 불매 운동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광고 손실을 입었다며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